관세로 인해서 이걸 어느 정도 상충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연간 5천억 달러야. 10년 해봤자 그쵸. 5억 달러, 5억 달러. 예. 근데 5조 달러란 말이야. 이 갭이 1000배야, 1000배. 말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편에 이야기 이제 막판에 하다 말았던 미국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이제 한 단계 하락시켰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내가 좀 원래는 예상대로는 길게 그거 가지고 한 편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할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뭐가 가장 문제인지 그 이야기를 정말 앞부분은 짧게 하고 우리 제잘제잘 코너가 다 같이 웃자 하면서 재밌게 하자는 건데 또 김성준의 떠들어라 그냥 이거 이벤트로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컨셉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내가 지금도 말씀 지금 많으신 나오는 얘기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말씀 많이 빨리 시작하라고. 일단은 그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이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최고 신용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춘 A1으로 낮췄단 말이지. 기존에 S&P도 이미 낮췄고 그리고 또 어디가 낮췄어? 피치가 낮췄지. 예. 이미 낮춘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다시 한번 낮췄단 말이야. 무디스가 왜 낮췄어? 이제 그 뭐 감세 법안이 음. 통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 적자도 계속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감세 법안이 하원에서만 통과가 됐단 말이지. 그것도 딱 한 표 차로. 그렇죠. 심지어 그 지금 민주당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원으로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표결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디스가 이제 불안한 거야. 지금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낮춘 이유가 경제 시장에서의 자경단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경단이란 게 뭔지 알아 우리? 자경단 자체가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니, 그 자경단이란 용어 단어에 자체. 대해서 용어 자체. 자 이제 모르잖아. 자경단이 원래는 예. 불조심하라고 딱딱 올리던 사람들을 자경단이라 그래. 오. 밤에 아. 한밤중에. 역시 어. 클래스. 아니 이거는 역시 와. 그래서 자경단이에요? 그래서 아. 자경단위로 그걸 표현을 한단 말이지. 옛날 시대 이제 순사들이 돌면서 딱딱 치는 게 불조심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걸 자경단 했는데 이걸 뭐 채권 자경단 뭐 그런 게 그 말이 나왔던 게 채권 자경단이 최근에 발효가 됐던 거는 영국 총리 한번 하루만 임기에 마치고 예. 쫓겨난 적 있었잖아. 그게 영국이 이제 감세 법안을 그 채권 그 영국 총리가 감세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거 진행하겠다 하면서 전 세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뭐 연금을 포함해서 영국 국채 길트를 하거든. 예. 길트를 다 팔아 제꼈어. 그 영국 국채가 가격이 금리가 이제 확 치솟으니까요. 금리수 가격대에서 뚝 떨어졌겠지. 예. 그러면서 영국의 신용 등급 자체도 흔들리면서 영국이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루짜리 총리가 탄생했던 거야. 근데 무디스도 예. 감세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감세하게 되면은 또 위험해. 채권을 그러면은 무디스가 먼저 선수 쳐서 그 신용 등급을 낮추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 채권을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다 있지. 다 갖고 있죠. 이걸 혹시 팔까봐 그러면은 이게 팔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이제 그럼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겠죠. 달러가 어떻게 돼 그러면? 달러와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가치가 이제 내려가겠죠. 그럼 달러 가치가 내려간단 말이야.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은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됐을 때 그 나라 채권은 솔직히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선조치를 했었던 거지.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오바마 때 S&P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을 낮췄단 말이지. 그때 오바마가 S&P를 엄청나게 공격했어. 공격했다는 게 예. S&P 회사를 탈탈탈 털었어. 감사는 감사를 다 하면서 작사를 냈단 말이지.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무디스한테. 무디스를 좀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다 시장은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신용 등급을 낮추고 그러니까 예. 미국은 그거 이외에도 최고 신용 등급을 하고 있지 최고 등급을 갖다가 떨어지고 있지만은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 지금? 35조 달러. 35조 달러. 달러. 35조 달러.
그러면 35조 달러인데 병이네요. 예. 이 감세를 하게 되면 이 감세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니까 개인 소득세 이것도 줄어들고 법인세 당연히 줄어들고 미국산 자동차를 오토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캐피탈 하잖아. 예. 거기서 이제 론 해가지고 이제 갖다나 오토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도 없어. 그런 것도 없고 뭐 건강보험에 대한 이자도 없고 뭐 온갖 때문에 이자들을 다 줄인 상황이고 세금은 줄어드는데 향후 10년간 미국 이제 그 각종 이제 조사하는 지표에 이제 리서치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사들에서 예. 미국의 지출이 계속 정부 지출이 연간 지출이 늘어날 것인가 지금이랑 똑같이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면은 국가 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치. 거야. 그러니까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5조 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거야. 미국이 지금까지 국가 부채가 35조인데 10년 만에 5조 달러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가 넘어가고 GDP 대비 근 20%가 이미 거기 세금에다가 그걸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지. 세금을 걷어들여서 예. 계속 완전히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일본이나 다른 그 선진국가 그렇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완전 깎이죠. 쭉쭉쭉쭉 떨어지게 되는데 미국은 단순하게 1등이라는 이유가 왜 국가 신용 등급이 여전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라고 생각해? 저는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비의 주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평가하는 잣대는 달러도 그렇고 예. 이게 세잖아. 이게 세서 그런 국방력이야? 거야. 국방력이야. 어. 전 세계 국방력 1등이라서 예. 신용 등급을 굳이 깎지 않고 최고 등급을 유지시켰던 거야. 원래 지금 현재 수준으로 우리나라 신용 등급 뭔지 알아? 더 높지 않습니까? 트리플 트리플 A야? A로 트리플 A야. 예. 트리플 A인데 미국은 A1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그 퍼센트 네이즈보다 미국이 더 높아. 그럼 미국이 더 넣어줘야 되잖아. 아, 그쵸.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단계 더 위야. 2단계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버텼는데 일단 무디스가 이제 A1으로 다 똑같이 이제 뭐 맞췄구나. 피치나 S&P 똑같이 다쳤어. 그러니까 이 세금 감세로 인해서 각종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채권 시장이 교란이 되고 그러면은 교란이 된다는 건 각 나라의 연금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채권에 연금을 엄청 가지고 있거든. 퍼센트는 30%가 넘게 갖고 있다 하더라고. 예.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종 선진국들은 그만큼 이상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제끼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가지게 될 부담을 되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어쨌든 무디스도 S&P도 그렇고 얘네들은 미국 회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방어를 위해서 시험등급을 낮춤으로써 뭐 채권 자경단이 이제 발휘가 돼서 흔히 말하는 각 나라의 연기금들이 이걸 팔아제끼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미리 선방어 조치를 했다. 국가 부채가 계속 안 좋아지고 하다 보면 채권이 계속 이제 그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잖아. 예. 그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저희가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모기지금리 모기지금 그게 미국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럼 미국은 계속 안 그래도 모기지 가지고 한번 리먼 사태가 난 경험이 있는데 예.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세가 정말 위험하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럴 얘기를 정말 쭉쭉쭉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만 해도 근데 이해가 되잖아. 그럼. 맞아요. 감세 때문에 돈을 계속 나라 걷는 주는데 쓰는 거 계속 늘어. 그리고 이제 미국이 뭐 트럼프도 그렇고 인프라 플러스 뭐 그런 것들 계속 지출을 한다 그랬고 물론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걸 어느 정도 상충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연간 5천억 달러야. 미국이 관세로 최대할 수 있는 수준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연간 5천억 달러. 그러면은 5천억 달러인데 10년 해봤자 그쵸. 5억 달러. 그치. 예. 근데 5조 달러란 말이야. 이 갭이 1000배야, 1000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때문에 다들 미국 경제학자들은 안 된다.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이 민주당을 막는 게 아니라 예. 민주당도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혹시나 싶을까봐. 트럼프가 정말 미국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건 미국 사람들도 공경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국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예. 무디스가 신용등급 낮췄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음날 아침에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 근데 장중에는 채권 금리가 5%가 넘어가기도 했었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롤러코스터 장중에는 탔어. 그때 시장을 봤던 사람들은.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안정화가 됐고 뭐 각 그 재무장관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다 이거 다 많이 할 수 있어 많이 할 수 이걸로 연달아 이제 그날 동체 발표를 했거든. 근데 한 번도 연준 의원들이 심지어 이제 그 FOMC 투표하는 의원들이 5명이나 이야기를 해본 적도 손에 꼽아. 지금까지. 그 100년 역사 중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급했던 건지 알 수 있었던 거라고 이제 생각을 되고 우리 보시는 분들도 미국의 신용 등급 그러니까 그 감세 정책 지금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은 이게 정말 리스크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가 망가지면은 결국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우리도 누구나 알고 엄청 있기 타격이지.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금리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글로벌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선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거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를 2번이나 띵겼으니 그쵸. 내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 이거를 지금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막 앞뒤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해가 어쨌든 돼. 이해는 된 거야. 여기가 핵심만 쏙쏙 얘기해줘가지고 이것만 들어도 걔가 왜 이렇게 선방적으로 그 신용등급을 낮췄고 그래. 이거를 만약에 이제 미국 채권이나 이런 거 감세로 인해서 그렇게 시장이 됐을 때 미국이 무너지면 이게 전세적 글로벌 침체가 맞아. 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다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됐어. 그 정도 그쵸. 이해했으면 다 된 거야. 부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이 이렇게 한번 화들짝 하면은 트럼프가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트럼프가 채권을 또 미국 채권 엄청나게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 트럼프가. 자기도 손해네요. 자기도. 트럼프 패밀리 자체가 대통령 2기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거든 지금.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단 왜 말이야. 그 얘기 있잖아. 주식이나 이런 거 떨어지면 그 트럼프 말 한마디에 계속 출렁이잖아. 그럼 그 트럼프 숏 잡고 있다고. 그래서 제일 불어서 그런다고. 그것도 그렇고 트럼프가 막 이렇게 지금 경기가 흔들리면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트럼프 대놓고 난 도대체 이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때가 기회라고 얼른서 하래. 그니까. 이거를 방송 근데 유튜브에 실제로 썼다니까. 트럼프 측근들은 다 샀어 그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식으로 가지면은 미국은 이게 좀 도덕적으로 이게 되게 안 맞잖아. 그렇죠. 자기네들이 한마디에 급등락하는데 그거 맞춰서 사래. 그리고 나도 산다고. 그런 게 좀 인식하는 게 확실히 좀 걔네들은 이런 게 자본주의가 너무 색깔이 극단화된 민주주의, 맞아. 극단화된 자본주의에 민주주의가 더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고 좀 나는 좀 생각을 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주식을 광화문만 샀는데 모이는 게 아니라 그 그러면 다 난리 치고 완전 거기는 다 깜빵 그 이제 거래소 아니 앞에 깜빵이 시위하고 아니라 그거 탄핵 막 하고 그쵸. 이러지 않을까? 탄핵 난 더 갈 것 같아. 그래? 다들 뭐 칼 들고 난리고 필 것 그러니까 같아서. 주식 장난치는 우리나라 것도 시장, 아니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인식으로는 그치. 뭐 전체적인 유교 사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미국은 좀 그런 나라라 생각해 지금. 확실히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 예. 최근에. 그럼 그 원유가 얘기 해볼까? 어. 이번에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그래.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어. 그렇죠.